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두 돌봄이라는 정책을 여러분께 소개할 하소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봅시다. 우선 저희가 모두 돌봄이란 무엇인지, 또 이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는 이 정책의 제한 목적, 즉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지 알려드리고 모두 돌봄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제시하겠습니다. 모두 돌봄이라는 이름만 보고는 무슨 정책일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두 돌봄이 정책은 바로 영유아 시설, 의무 설치 및 등급 표시 제도입니다. 저희가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는 전체의 35%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65%의 응답자들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도움 안 됐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019년 전국의 성인 남녀 752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26.9%의 응답자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보육시설, 돌봄 정책 등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을 꼽았습니다. 현재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 장려금 지원, 가정 양육수단 지원 등 대부분 물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육아 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은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또한 성평등 역시 중요한 정책 목표로서 다뤄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출산을 인구 문제로만 보던 우리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책 목표를 출산율로 잡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12월 행정자치부가 만든 대한민국 출산지도 사이트인데요. 지역별 가임 여성의 수와 그 순위를 보여주는 통계를 공개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보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사이트는 곧 폐쇄되었습니다. 한국 저출산의 원인은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등 여성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저출산의 해결 방식이 성평등의 실현인지 저출산 해결의 궁극적 목표가 성평등의 실현인지를 따지기보다는 이 둘은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는 여성 개인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실질적이고 세심한 육아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책 제안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축 건물의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임시 유아 돌봄시설 등 영유아 시설 설치 강제 조항을 신설합니다. 둘째, 기존 건물의 모두 돌봄이 건축물 등급 표시제 실시를 통해 유아시설의 설치를 권고 및 지원합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 복지사회를 구현합니다. 넷째, 함께 양육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덮니다. 다음으로 모두 돌봄의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이 정책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책 안에서 아기방이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등장할 텐데 이 개념은 기존에 없던 개념으로 앞서 목적에서 설명드린 임시유아 돌봄시설으로 영유아를 무상으로 잠시 동안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 시설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주하며 12시간 이내로만 영유아를 임시보호한다는 점에서 타 보육시설들과 차별됩니다. 이러한 시설이 생긴다면 영유아의 보호자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쉽게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유실이란 영유아의 모, 즉 어머니가 수유를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란 기저귀를 교체하기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가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저희 정책 안에서 말하는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뜻합니다. 이 정책과 관련된 기존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의 3에서는 수유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은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 영유아 시설의 설치 현황 및 비판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수유실은 공중, 다중시설 852개소, 약 30%, 공공청사 673개소, 약 23.7%, 공공기관 646개소, 약 22.7%, 그리고 교통시설 508개소, 약 17.9%, 민간기업 133개소, 약 4.7%, 학교 29개소, 1.0%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절반이 넘는 공공시설에도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기저귀 교환대의 경우 설치 통계가 없어 법률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아 임시보호소, 즉 아기방은 저희가 만든 개념인 만큼 설치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기관들이 대학, 공연장 등 기타 어디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모든 신축 건물에는 수유실과 기저귀 교환대를 층별로 1개씩 설치합니다. 둘째, 공공 신축 건물과 500인 이상 작업장, 대학, 공연장에 아기방을 의무 설치합니다. 셋째, 기존 건물의 경우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아기방이 설치된 건물을 표시하는 모두 돌보미 건축물 등급 표시제를 실시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시설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설치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두 돌보미 등급 표시 마크를 소개합니다. 수유실, 아기방,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건물의 경우 마크에 각각 빨강, 노랑, 초록의 날개로 표시해줍니다. 해당 시설의 유무를 색과 글자로 나타내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해당 시설 3개가 모두 있으면 1등급, 2개만 있으면 2등급, 1개만 있으면 3등급, 전혀 없으면 4등급으로 마크에 함께 표시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지도에 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쉽게 해당 시설들이 있는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시설들이 있는 건물 앞에 가시적으로 마크를 부착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돌보미 정책은 정책을 한번 실행하고 난 뒤에는 인건비 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육아 환경을 개선해주는 정책이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구체적인 육아 편의시설을 설치 의무화하는 규정과 설치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세심하게 실행이 가능해 정책의 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크를 사용하여 육아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급제를 시행하여 건물들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건물 내 설치를 장려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의 고충을 사회가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육아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소팀의 정책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